다른 분 코칭하고 있는 거 제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들어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거 보고 신용카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저에 대입을 하면은 음, 그게 가능한지. 음, 근데 사실 그 시도 신용카드 문제인데 음, 제가 신용카드를 솔직히 안 쓰다가 음, 이번에 한도 내려고 쓰긴 했는데 네. 이거를 솔직히 신용카드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제 현재 상황이 지금 음, 한 200만 원 정도 음, 가지고 있고 지금 내년까지 휴학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쇼핑몰에서 한번 1년 정도는 해볼 예정이고 음, 그리고 지금 편의점 알바 저녁에 하고 있고 한 80만 네. 원 정도 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한 달에 통신비, 휴대폰비 7만 원 정도 나가고 음, 뭐 이것저것 뭐 쓰면은 한 10만 원 조금 1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요. 음.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은 쇼핑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7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이제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70만 원 플러스 이제 쇼핑몰에서 이제 걷어들인 수익을 거의 다 이제 다시 또 재투자해서 이제 또 네. 계속 부풀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근데 음, 이제 신용카드를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게 가능한 건지.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좀 어리신 편이니까, 23이니까, 빚을 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에 걸릴 수가 있죠. 그냥 막연하게 빚을 지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세요? 사실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안 팔릴 수 있죠. 그래도 괜찮은지. 저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떤 음, 마인드로 시작했냐면, 음, 제가 지금 돈 쓰는 거 솔직히 어릴 때 돈 쓰는 거 그냥 먹고 놀고 쓰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그냥 그 돈이면 차라리 그냥 이거 없어져도 좋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음, 했거든요. 빚으로 시작한다고는 생각을 또 안 해봤고, 네, 이제 빚으로 시작했을 때, 뭔가 그런 상황들도 상상을 안 해봤고, 음, 그래서 뭔가 부담이 좀 되는 건 있죠.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빚 관련돼서 살짝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레버리지가 뭔 줄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레버리지가 뭐냐면은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원까지 활용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걸 보고 이제 레버리지 한다라고 이제 보통 사용을 하는데 뭐 속 깊은 뜻으로 가면 좀 더 포괄적인 단어이기는 해요.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아파트가 1억이고 내가 현금이 1억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어떤 방법으로 사시겠어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1억은 여윳돈인가요? 네, 여윳돈이에요. 어디 쓸 데가 없어. 그냥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1억은. 음, 현금으로 쓰지 않을까. 그쵸. 현금으로 1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사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1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1억의 현금을 주고 산 경우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네네. 1억의 아파트를 1천만 원을 주고 산 사람의 케이스가 있어요. 9천만 원은 그 이제 대출이고. 네네네네. 음. 근데 이 아파트가 1억이었었던 아파트가 2억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네네. 그러면 내가 1억을 주고 산 아파트를 산 사람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현금으로 전부 다 산 사람. 1억이요. 음. 퍼센트로. 100%. 수익률은 100%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100%가 넘죠.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 넘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 100, 190? 190% 정도 될 것 같죠? 네네. 근데 한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야. 네네. 수익률이 1000%가 넘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파트를 사는데 들인 돈은 얼마죠?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네. 그런데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어요? 1억이 올랐죠. 그럼 난 1000만 원으로 몇 억을 번 거죠? 1억 9천만 원으로. 1억 9천만 원의 자산을 갖게 된 건데, 그러니까 네네. 2억짜리 자산을 가진 건데,
네네네. 근데 내가 벌은 돈은 1억이죠? 1,000만 원으로 1억을 벌었으니까. 아, 네네네네. 1,000만 원을 그렇죠. 들였으니까. 네네네네. 음. 그렇죠. 자, 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산다면 1,000만 원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1억으로 사시겠어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살 것 같죠? 네. 어, 빚을 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무언가를 구매를 할 때는 최대한 내가 들이는 돈이 적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핵심이에요, 핵심. 아, 한번 볼게요. 왜냐면 내가 현금을 1억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10개를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는 1억 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사는데 누구는 1억 가지고 아파트를 10채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다 1억씩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다 수익률이 10%만 나가지고 연 수익률이 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씩만 올랐다고 해볼게요. 다 1억 1,000만 원이 됐어. 수익은 1억이죠. 그렇죠. 1,000만 원씩만 올라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관가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대출을 받는데 이제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네네. 아마 1억 정도를 번 게 아니고 한 9천만 원 정도 번 게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이자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그 아파트를 사러 다니느라고 들인 어떤 세금이나 아니면은 그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경비,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복비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번 게 될 거예요. 아, 네네.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네. 빚을 안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장이 너무 느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신용카드라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네. 신용카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10장을 사용해서 300만 원씩 3천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3천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둘의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네. 몇 배? 30배. 30배. 단순 계산으로 30배예요. 단순 네. 계산으로. 그럼 3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300배. 네네. 내가 빚을 지면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빚을 안 지면 내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돈을 버는 거죠. 네.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으로 물건을 싹 다 샀어. 네네. 근데 그거를 다 팔고 나면 네. 나한테 200만 원이 남아. 네네. 순이익이요? 순이익이 200이 남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 달에 네. 사업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얼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한 달 정도, 다 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조건을 넣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한 달 지나면 다 팔렸어. 정산까지 완료된 걸로. 아, 그럼 1200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1,200만 원이죠. 네네. 그러면은 1,2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네. 그러면 뭐 그 다음 달에 뭐 한 220만 원 정도 들어오겠죠. 네네. 그러면 또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냈어요. 1년. 네. 돈을 하나도 거기서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쇼핑몰에 다 그대로 매겨서 1년을 보냈을 때 나는 그럼 월에 얼마 정도를 벌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얼마 정도 벌 것 같으세요? 1년 정도 지나면? 1년 지나면은 한 달에 200씩이니까 대략 한번 찍어봐요.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복리라서. 한 2천, 2,500? 어, 아, 2,400? 뭐 한 2,400 정도면 그럼 네네. 1,000만 원이었을 때 200만 원이 남으니까 2,400만 원이었을 때는 400만 원이 남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비용이에요, 비용. 네네. 물건을 팔았을 때 정산되면 그거를 물건을 사는 데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인건비가 있잖아요. 네네. 음. 한 달 동안 내가 그것을 다 판매하고 다시 사고 판매하고 사고 판매하고 뭐 이런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고 나면 한 달에 버는 돈이 1년이 지나도 1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될 텐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떤 생각이 좀 드세요? 잘 모르겠어요. 음,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아, 네. 어, 그러니까 내가 벌려고 하는 수익과
그리고 벌 수 있는 수익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아, 대한 점검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딱히 안 했고, 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은 어느 정도 쉬울 것 같아서, 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100만 원을 목표로, 목표를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넓혀가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음. 네, 자, 좀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신사임당이 창업 다마고치를 이제 길렀을 때 순수익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네, 그 다음부터 수익은 나 줘야 된다. 네네,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어, 안 줬죠? 그렇죠. 왜 안 줬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500만 원을 못 벌었기 때문이에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순환이 다 사업에 들어가서 그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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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결국에는 내 마지막에 통장에 남는 돈이 500만 원이 되는 순간에 그 이상을 날 달라는 얘기였어요. 아, 근데 네,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팔면 5만 원이 남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00개를 팔았어요. 네, 그러면 500만 원이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500만 원이 남는 게 아니죠. 네, 왜냐면 그 안에는 내 인건비 계산 안 했어. 내 인건비도 계산 안 하고 사무실 비용도 계산 안 하고 세금도 계산 안 했고 전기세도 계산 안 했고 종합소득세도 계산 안 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도 계산 안 했을 거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시간을 들이는 것도 계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순수하게 모든 비용을 다 쳐내고 나서도 나한테 순이익이 500이 남는다는 거. 그 음, 상태가 되면은 줘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말도 안 됐던 거지.